대물을 만나려면 한여름 땡볕이라도 손 한 탄데 찾아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오늘은 한번 이뤄보자. 그래, 수심도 좋고 마름도 있고 떼짱수초도 있고 규모도 적당하고 어디가 메인 포인트? 여기서도 했거든요. 새우 가지고 가장 쪽으로 웬만하면 붙여서 그렇게 자리 잡고 해보자. 상류 쪽도 좋고 건너편 저쪽도 좋고 제방 이쪽 앞에서도 좋고. 들어가질 못하겠네요. 아,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저 위에서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 상류로 돌아서. 이런 데를 숨겨진 소류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붕어가 사는 소류지는 월척이 들어있지 않은 데가 거의 없었거든. 또 월척이 있으면 이쪽 호남 지방에는 특히 사자가 또 살아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평지형 저수지에서 했던 것과 달리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계곡형이면서 아주 소류진, 그러니까 소류형 계곡형 저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수지로 와서 보니까 낚시했던 흔적은 뭐 전혀 없고 상류 쪽에는 떼짱수초와 마름이 잘 발달돼 있고 저수지 하류 쪽에도 그 주변에는 연안에 떼짱수초가 있고 뭐 제방 한쪽에도 마름이 발달돼 있고 이제 여기에 와서 낚싯대를 다 펴고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앞으로 3시간여가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새우 대물 낚시로 들어갈 텐데 오늘 여기에서는 보니까 새우는 아직까지는 채집이 안 됐고 준비해온 새우를 사용해야 되겠고 참붕어하고 납자루가 자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떨어질 때까지, 즉 본격적인 대물 낚시가 시작될 때까지는 대편성 이후로 콩알 떡밥 낚시를 밑밥 겸해서 하면서 오늘의 입질 활성도를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난주 대물 낚시 할 때 대편성 할 때는 대개 6대부터 12대까지 이렇게 다대편성하면서 한 칸대 정도의 짧은 데부터 5칸대 이상 되는 긴 데까지를 고려해서 편성한다고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8대를 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재 낚시터 와서 포인트 여건을 확인하고 6대를 폈습니다. 이 6대가 짧은 데부터 긴 데가 아니고 거의 균일한 상태의 찌 6개가 지금 쓰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력을 덮고 있는 수초 사이에 어로가 형성된 것이 한 곳으로 횡으로 길게 뻗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의 찌를 세우기 위해서는 5.2칸이나 5.5칸 때는 이제 구멍치기 채비를 해서 지금 떨궈 놨고 나머지는 3.2칸하고 3.6칸까지를 이제 앞치기해서 찌를 세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가 거의 일렬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어로를 따라서 횡으로 쭉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앞쪽 가에다 찌 세운 거하고 멀리 쪽 가장자리에다 찌 세운 거하고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데를 이 마름과 떼짱수초가 만나는 지역에 구멍을 내고 세우려고 하면은 충분히 세울 수는 있는데 와서 받침대로 수초를 제끼고 보니까 수초 속에 수초 삭은 것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부분적으로 가스층이 형성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층이 형성됐을 때는 이 수초에는 대물들이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짧은 데를 애써 세우지 않고 6대를 가지고 어로에 대물 고기가 회유하는 목에만
6개 찌를 세울 수 있도록 대를 편성한 겁니다. 어로를 인공적으로 내줘서 유도해야 될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떼짱 수초하고 마름 사이가 여기서 보면은 뭐 앞치기 한다면은 한 칸반대 정도, 또 옆으로 치면은 2칸대 길이, 이런 정도의 인공 오로를 형성해서 구멍을 내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으로 해봐야 밑에 가장 쪽에 이 수초 삭은 것이 가스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적으로 나 있는 그 어로 쪽으로 찌를 집중시켜 놓은 겁니다. 이 저수지 바닥은 보니까 이 상류권이나 하류권이나 대개 보면 마사토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뻘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대물 낚시하면서 참붕어를 써서는 불리할 것 같고, 새우나 여기에서 많이 지금 자생하고 있는 납자루 중에서 약간 이 작은 거, 그거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새우 낚시하기에는 아주 바닥 형태 토양은 유리 토양이고 수심은 대략 1.2m에서 1.5m 정도. 이것도 새우 낚시하는 데는 약간 깊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먹고 올리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큰 씨알, 월척급은 아닌 것 같고, 저런 상태에서 꼼찔꼼찔 했더라도 묵직하게 쭉쭉쭉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은 씨알이 좋은 붕어인데, 저런 상태에서 몇 번 저렇게 약간 무겁게 깔짝거리면서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하고 나서 정지 상태로 가면은 지렁이 5마리를 이겨낼 수 없는, 흡입할 수 없는 씨알이 와서 지렁이 꼬리를 물고 입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놓아버린 것이 된단 말이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입질을 하다가 말고 몇 번을 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무거운 입질이 와서 대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봄을 지나면서 초여름 들 때 꽃을 피우고 이제 그 마른 별표에 열매가 생기게 되고, 열매가 생기면은 밑에서부터는 여름에 사가 들기 시작해요. 사가 들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완전히 사가서 녹아 없어져요. 이게 마름이 씨만 남고,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씨가 겨울을 나면서 다시 겨울 동안 바닥에서 발화가 돼서 봄으로 오면서 자라 올라오고, 여름이면 다시 사가 들고,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수초 종류가 아닌 땅에 있는 이 풀들은 여름 한철 가장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열매가 맺고 겨울로 가면서
이게 낙엽이 지고 살아드는데 물속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수침수초 또는 부엽수초 이런 것들은 한여름에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미 밑에서는 사가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가 찌를 세워놓은 자리도 마름들이 사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말고도 다른 마름들도 이렇게 건져보면은 밑은 사가 있고 잎새기 부분들만 지금 이렇게 서로 얽혀서 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이든 간에 수초와 수초가 만나는 지점, 거기에 골이 나 있거나 골을 내서 공략하면 가장 유리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아직 생생한 상태, 그러면은 그 자리가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가 들어가지고 그 수초 속에 가스층이 생겨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그 퇴비물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물 표면에가 기름띠가 약간씩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러할 때에는 수초에 근접해서 공략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리한 포인트가 되지 못해요. 실제 바다 같은 데도 바닷고기도 먹이 활동을 위해서 연안으로 1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가에서 낚시해서 잡기가 힘들지. 그 넓은 바다에서 아주 수심 깊고 광활하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가에서 왜 잡히느냐, 가해로 왜 붙느냐. 그거는 먹이 활동할 때는 가해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건 민물고기, 붕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 큰 저수지가 있지만은 중심부보다는 먹이 활동할 때는 가장 쪽으로 붙어야 가의 수초 속에 사는 물벼룩이라든가 수소곤충들이 많이 있고, 또 잠자리 유충이라든가 또 그 붕어라든가 참붕어라든가 납자루라든가 기타 물속에 사는 치어들이 다 가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해에 있는 치어들도 이제 잡아먹기도 해야 되고, 새우도 깊은데 안쪽에다 새우망 던지면은 새우 안 들어가. 가해로 붙여서 해야 들어가고, 즉 새우가 가해에서 산다는 얘기가. 모든 조건이 수심에 따른 수압이라든가 또 취할 수 있는 먹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전부 다 가장 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먹이 활동할 때는 가해로 나오고, 또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쪽 깊은 데 쪽에 가서 움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시에 도착해서 낚싯대 편성을 끝냈고, 그때부터 콩알 낚시를 하면서 지금 바닥 상태하고 이제 물고기 오늘 이 낚시터에서의 활성도를 체크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직까지 콩알에도 붕어가 붙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던져 놓으면은 납자로하고 참붕어 새끼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콩알을 갉아먹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붕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직까지 느낌이 오질 않았고, 그 잡어들 이러한 것들은 아주 활발하게 주간 동안에 움직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가 지고 야간 낚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새우 대물 낚시로 전환이 될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 찌가 서 있는 아래에서 활발하게 지금 붙고 있는 그 납자루나 참붕어들이 은신처로 전부 이제 야간에는 들어가게 되고 새우를 차분히 넣고 기다리면은 어쩌면 오늘 입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둡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케미를 끼우고 새우를 싱싱한 것으로 끼워 넣고 대물을 기다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새벽 2시 지나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늦으면은 이제 여명 시간에 닭이 울고 교회 종소리 나고 새벽 4시에서 완전히 밝을 때 7시까지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시간대에 대물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제 상류나 연안으로 활동을 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개 이제 밤 9시 10시경에 1차 입질이 있고 또 수온 역전 현상이 오는 새벽 2시 전후에서 2차로 입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망한 대로라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 입질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그 3번이 다 맞을 수도 있고 2번만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딱 수온 역전 시간대에 한두 번 입질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번도 입질 없이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낚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케미 끼우고 싱싱한 굵은 새우 끼웠으니까 기다리면서 언제 입질이 올 것인가 긴장을 하고 찌를 주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새우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서 지금 평균 6대에서 10대까지를 펴놓고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찌 하나도 제대로 된 입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와서 낚싯대 펴놓고 새우 포획막 넣었다가 꺼내보고 제가 여기는 새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납자로하고 참붕어만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가서 밤에 다시 새우망 체주망을 꺼냈을 때에도 역시 새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에는 새우가 서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새우 체지망 여러 개 지금 제방에도 넣어보고 중간에도 넣어보고 상류에도 넣어봤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서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우가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새우의 입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또 한편에서는 새우가 살지 않는 곳에서는
새우 낚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새우는 붕어와 관계에서 먹이 사슬에서 하층에 있습니다. 붕어는 새우를 처음 봤더라도 먹이 사슬에서 자기가 이 새우를 먹이로 취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 저수지에서도 며칠 전에 우리 회원 두 사람이 정찰 왔을 때 새우 낚시를 해서 분명히 9지급과 준척 29.5cm 되는 붕어를 잡아왔고 그 이하 붕어도 몇 수 했습니다. 그때는 전반야 정찰이었는데 제법 새우에 활발한 입질을 했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여기에서 지금 오늘 활발하게 채집이 되고 있는 참붕어나 납자류에는 그때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아직까지 입질이 없는 것은 이 저수지에 새우가 살지 않는데 우리가 새우를 가지고 와서 낚시를 시도했으니까 새우에 입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은 정찰 때 이미 아니다라고 입증이 됐던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대물 낚시 할 때도 혹간 새우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새우를 써서 대물 낚시 하시면은 입질합니다. 다만 그날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그날 붕어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아니면 전혀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새우 서식 여부하고는 새우 낚시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입질이 한 번 들어왔는데 찌 올림은 끝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찌 올림이 빨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우 대물 정상적인 입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헛챔질이 됐으니까 어떤 경우인지 새우가 죽은 상태에서 조금씩 끊어 먹다가 잔챙이가 물고 거꾸로 올라선 입질인지 하여튼 찌가 급작히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무튼 지금 한밤중이 돼서 입질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금 긴장하고 기다려 봐야죠. 새우 대물 낚시를 할 때 미끼 교환을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궁금한데 미끼 교환은 중간에 잡어 입질이 됐든 어떤 형태든 입질이 있었는데 찌를 올리지 않고 기다려도 그냥 넘어갔다. 그럴 때는 낚싯대를 빼서 중간에 검사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케미를 끼우고 새우를 달아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밤중에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자, 새우를 검사하고 교환을 하겠습니다. 대개 이때 보면은 새우가 사라지고 없거나 붙어 있더라도 죽어서 늘어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새우는 아직 붙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전혀 물고기 종류가 바닥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우는 죽어서 하얗게 변해 있네요.
그래서 어제 크게 기대를 가지고 소류형 계곡지에서 하루 지금 새우 밤낚시를 실시했는데 예상으로는 상당히 대물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밤새 열심히 했으나 대물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뭐 지금 6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각지형 우리가 평지형에서 했었고 지금 소류지 계곡형 소류지에서 했었고 각지형에는 낮에도 새우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각지형을 가서 다시 재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마치고 대를 접는데 이렇게 대를 접다가 마디가 주로 이제 2번 때나 3번 때, 1번 때 그러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대를 넣는데 이게 마디가 꼭 끼어가지고 특히 이제 압축형으로 이 수분이 있거나 할 때 갑자기 뺐거나 또는 수초에 걸린 것을 잡아당겨 뺐거나 할 때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이거를 넣으려 그러면은 낚싯대가 약간만 옆으로 힘을 받게 돼도 힘없이 부러지게 됩니다.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거를 억지로 넣지 마시고 낚싯대 뒷마개를 풀면은 이렇게 풀면 모든 낚싯대는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마개를 풀어서 이 흙이 안 묻게 잘 놓고 다음에 자기에게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동전을 바닥에 놓고 때려서 넣으면 됩니다. 동전을 놓고 이 동전 위에다가 낚싯대를 가지런히 맞춰서 이렇게 놓고 곧바로 세운 다음에 이 안 들어가는 마디를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서 밑으로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 2번 때가 안 들어갈 경우에 1번 때도 또 넣으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내려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낚싯대 손상이 가지 않고 안 들어가는 마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전이 없을 때는 바로 그 낚시터 근처에 보면은 그 깨끗한 작은 돌 조각이라든가 또는 그 유리 조각 이런 걸 쓰시면 되고 또 주변에 빈 병이 있으면은 빈 병을 거꾸로 해서 땅에다가 박아놓고 그 빈 병 밑부분 그 부분에다 대고 쳐도 됩니다. 또 낚시 의자가 팔걸이가 플라스틱으로 통상되어 있는데 그 의자 팔걸이에다가 놓고 똑바로 치게 되면은 이 마디가 손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낚싯대 마디가 접는 동안에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손으로 하지 말고 항상 뒷마개를 풀은 다음에 밑에 동전이든 아니면 그 반반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진 돌 조각이든 아니면 의자의 플라스틱 팔걸이 부분이든 이런 곳에다가 낚싯대를 곧바로 세워서 대고 수직으로 내려치면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난 시간에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지형 저수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물낚시에 도전했던 것은 평지형 저수지에서 도전했었고, 어제는 계곡형 소류지에서 도전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갖지 못했었고, 이어서 지금 대형 약 10만여 평을 능가하는 대형 각지형 저수지이면서 전면 평균 수심이 약 2m에서 3m를 갖고 절반 이상이 밀생한 마름 수초로 덮여 있는 이런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대물 낚시에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준비 시간이니까 이제 준비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활발한 대물 입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외정 때 축조된 이후로 현재까지 바닥이 보일 만큼 물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주로 서식하는 고기는 붕어를 비롯해서 대물 잉어와 가물치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저수지는 아래의 큰 각지형 저수지와 중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위쪽에 수초가 잘 발달된 소류형 저수지 하나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의 포인트는 물이 많이 차올라서 만수위를 유지할 때는 도로 위편에 있는 소류형 상류측 저수지에서 주로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연안에 있는 잘 발달된 갈대와 떼짱 수초대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갈수가 돼서 수심이 2m 이내로 떨어졌을 때에는 각지를 삼면에 이루고 있는 그 모서리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윗저수지와 아랫저수지를 분할하는 도로의 중간쯤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 좌우측 아랫저수지를 향한 쪽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오늘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새우 낚시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찌가 방정맞게 움직이면서 올막날막하고 깔짝깔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쑥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왕에 미끼로 던져놓은 새우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새우는 잡어들이나 잔챙이들도 덤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는 크고 한 입에 먹을 능력은 안 되는 잔챙이 붕어나 잉어 새끼들 또는 그 참붕어라든가 바닥에 있는 이 잡어들이 새우를 물고 뜯어먹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 마리가 와서 덤벼들고 뜯어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이 경쟁을 해서 자꾸 뺏고 빼앗고 하는 현상이 찌로 나타날 때는 자꾸 깔짝거리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급한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뜯어먹고 먹었을 때에는 급작히 찌가 올라와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이긴 한 마리가 물고 차고 옆으로 나가거나 하는 현상으로 이제 마지막 입질이 됩니다. 잡아보면은 틀림없이 5찌급 전후하는 붕어거나 아니면 고만한 뭐 20cm 이하의 잉어 새끼거나 아니면 참붕어 좀 굵은 것이거나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시간이 이제 새벽 4시를 거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새우 대물낚시 도전을 해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초저녁에 몇 번의 잔챙이 새우를 물고 노는 입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입질이 끊어져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오늘 또 대물 입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물 낚시하면서 입질 한 번 받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고 그 기가 막힌 찌올림 그리고 덜컹 걸리는 손맛 이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하절기인데다가 하절기는 뭐 대물 만나기가 1년 중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봄부터 그 기상이 갈수기가 계속 이어졌었고 또 장마가 어줍지 않게 지나면서 그 더위가 어제 오늘 아주 심했고 이것은 표충 수온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고기를 둔화시킨 것 같고 또 저수지 자체에서는 장마기를 지났지만은 비가 와서 물이 철철 흘러들고 철철 넘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수온에서 저수지 자체에 있는 수초들이 자체에서 녹아가지고 퇴비작물 같은 갈색화된 그런 상태에서 수중에는 산소 용존량보다는 가스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안 수초대에 대물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또 수초가 오늘 지금 마지막 도전했던 것처럼 약간 멀리 2칸대 3칸대 벗어나는 데에 있는데도 오늘 또 입질을 받지 못하고 결국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월척특급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시 중후한 입질에서 정말 철퍼덕거리면서 나오는 강한 손맛의 대물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